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연결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현입니다. 네, 와 지난 주말에 물론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도 이 급상승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장이 2% 이상 오를 만큼의 뭔가 내용이었나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올라도 좀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네. 문제는 이런 거 한 열흘만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은 바라지도 않고 열흘 정도라도 쭉 갔으면 좋겠는데 열흘 동안 걸림 이벤트. 근데 네. 걸림돌이 하나 있죠. 네. 하나 있는 게 바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날 밤 내일 토요일날 새벽까지 나올 텐데 이 실적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실적 시즌에는 일단은 브레이크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또 나중에 또 뭐 내일까지 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있던 사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을 넘는 신규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20만 건이 예상됐었는데 22만 3천 건이었는데요.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나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상보다. 물론 전월 대비해 갖고는 지금 5개월째 감소한 건 맞긴 맞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게 컨센서스 대비 늘어났냐 아직 건데요. 늘어났습니다. 컨센서스보다 거의 10%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문제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요. 3.7에서 3.5%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미 3.7도 마찬가지, 3.5도 마찬가지 모두 완전 고용 맞아요. 그런데 실업률이 내려간 거는 더 낮아졌으니까 분명히 경제에 분명히 좋은 건데요. 여기에 이제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있겠고요. 진짜 플러스 요인은 그 다음인데요. 바로 임금 상승률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가 도덕적 생각, 우리의 일반적 생각과 주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약간 다른데요. 임금 상승률이 0.6에서 전월 대비 0.6에서 0.3%로 증가로 둔화됐습니다. 네. 바로 임금 상승의 둔화, 전월 대비 0.3%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전년 동기 대비가 4.8에서 4.6으로 내린 것 이거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했다는 거죠. 임금 상승이 둔화되는 것, 특히 어디서 많이 줄어들었냐면, 소위 서비스 섹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서비스 섹터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적개 업종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적개 업종과 헬스케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호텔, 레스토랑, 바 이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쪽에 우리 물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쪽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니까 바로 임금 상승률이 자극했던 물가의 상승, 특히 서비스 요금의 상승에 대한 압박에서 약간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한 단계, 두 단계다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러면 연준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소위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약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은 2% 이상 급등한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아까 적개 5종이 말씀드린 것도 그래프를 따로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임금 상승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그림, 그 그림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제일 위에 빨간 선이 나오는 거가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13%까지 임금 상승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입니다. 적객 업종이 급증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이것이 되겠고요. 그 같이 바로 밑에 나오는 것이 우리 CPI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끝까지 밀어 올렸던 이유가 바로 이 적개 업종의 임금 상승률인데 바로 이 부분에 떨어지면서 임금 상승률이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임금 상승률의 하락이 특히 적개 업종의 상승률 둔화가 결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떨어뜨릴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시장에서 큰 긍정적인 해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유해가 되겠고요.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사람 중에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인데 이게 재미납니다. 62.3에서 62.4로 불과 0.1%포인트 올랐을 뿐이지만 경제활동 참여할 사람이 많이 늘어 물론
팬데믹보다 아직 약간 모자란데요. 경제활동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반면에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약간 줄어드는 보이니까 여기서도 딱 이거 아닙니까? 임금의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굳이 0.1%포인트를 너무 강조해서 해석한다라고 저도 생각은 됐지만 중요한 건 이코노미스트는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두 가지 요인 결국 정리하면 임금 상승률의 둔화,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 하나 더 약간은 저는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어떤 실업률의 3.7에서 3.5% 내린 거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주가를 좀 밀어올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뭐 정확한 게들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나 시장에 영향을 바로 미쳤는데 10년물 금리가 엄청 많이 좀 하락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시점부터 이제 내려간 것이 되겠는데 첫 번째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3.8%까지도 위협한다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3.5% 중반까지 한 방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금리가 훅 내려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시장에 대한 반응을 일으킨 또 하나의 구체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방향성이 장기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미국 달러도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미국 달러 내려가는 진짜 정말 중요한 건데 미국 달러도 갑자기 훅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같은 같은 방향성을 같이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금값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금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도랭크도 뭐 신뢰가 안 가는 듯하게 대답하셨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결혼 수요도 들고 네. 그렇지만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그건 제 해석이고 또 많은 사람은 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값의 어떤 상승도 최근에 어떤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난 금요일날도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관련해서 보여드리면 시기별 소위 기대정책 금리의 추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페드워치 툴레이거를 계속 장기적으로 모으는 추이가 되겠는데요. 차이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전날 이런 요일보다 장기적으로 약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약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약간 해드리면 이번에 2월 초 그리고 3월 달에 2월, 3월 두 차례 걸쳐서 FOMC가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50pp로 주로 상승했는데 12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0.25 그리고 다음 달에도 2월 달에 0.25, 3월에도 0.25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상률이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1월 6일, 7일 똑같은 수치가 나오긴 나왔는데 극히 일부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본 사람의 해석이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거기에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2월에 0.25%포인트 올리고 3월에는 쉬지 않을까라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정도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월가에서 이번 고용 보고서 내용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 이남우 교수께서도 자주 인용하는 분이 하버드의 제이슨 퍼먼 이코노미스트 교수잖아요. 이분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저는 이제 풀어서 해드렸지만 저는 뭐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겁니다. 그동안 시간당 임금의 상승률의 둔화, 특히 이제 적게 업종이나 헬스케어 쪽에 그런 노동 집약적인 사업에서의 그런 사람들의 임금 상승이 부담이 됐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둔화되는 것이 결국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희망의 가장 좋은 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섹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섹터의 직종의 임금 상승률의 상승세가 둔화된 것을 아주 급격히 보여준 것을 결국은 가장 좋은 요인이었다라고 해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코메리카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빌 아담스는 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요. 이번에 2월 달에 이제 2월 초에 바로 FOMC 열리는데 어제 지난 금요일 발표된 12월 일자리 보고서를 2023년 초반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해석할 때 청신호로 딱 이번에 그린라이트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 참여율이 아주 소폭 상승했지만 이거 자체도 역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다라고 물론 이것을 너무 0.1%포인트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만 결국은 경제활동 참여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의지가 있어야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지 결국은 임금의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고 그것이 주식시장의 플러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말 사이에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있었는데 코스트코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트코 혹시 기억하세요? 11월 달에 별로 안 좋았잖아요. 12월 달 월간 그런 동일 점포 매출을 보면 4.6%로 생각보다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디지털도 별로 증가한 게 없었는데 12월 달에 7.3%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역시 연말에 사람들이 소비를 그쪽에서 많이 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에버코어 ISI가 I자가 빠졌는데요. 에버코어 ISI에서는 방어줄에 대해서 탑5에 포함시켰습니다. 코스트코를요. 그러면서 주가는 무려 7.2%가 올라갔는데요. 이런 주식 꽤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아쉽지만 52주 최저가에 2년 최저가에 이런 일이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상승폭의 7.2%는 정확하게 만 3년이 조금 안 되는 202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트코가 열일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진짜 시겁했었죠. 금요일 날이요.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 날 밤에 보신 분들은 주가지 시간에 시작 전에 엄청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이 이야기는 중국 내 제품가를 3개월 만에 또 뭐 엄청나게 내려왔고요. 이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내린 거 혹시 요다행거 찾아보셨어요? 우리나라 테슬라 가격이요? 네네. 아니요, 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전 이제 관심이 많아갖고 제가 모델 Y를 제가 자주 네.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모델 내렸죠? Y의 기본형이요. 기본이라는 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냥 듀얼 엔진 뭐 이런 거 해갖고요. 화이트 하얀 색깔이 9,800 얼마 해갖고 그냥 쉽게 1억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8,600 언저로 나왔죠. 8,600만 원 언저리 아닙니까? 네. 확 내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 8,499만 원이라고 뜨네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1,200, 1,300 거의 1억이 거의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얀색의 아주 가장 기본형이야. 네. 한국에서 파는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에서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훅 내려갔었어요. 금요일날. 그렇지만 그날의 분위기, 금요일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결국 막판 반등에 하면서 지난 금요일날은 나름은 양봉에 성공했다라고. 근데 보시면 지금 좋겠습니다. 가격 인하 중국에서 하면서 기존 네네. 차주들이 분노해서 매장에서 난동을 펼쳤다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전날 사간 사람 어떡합니까? 오. 전날. 네. 그래서 그건 항상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네. 어쨌든 테슬라는 가격 인하 소식이 사실 악재로 받아들여졌지만 시장이 그날 오르면서 다행히도 반등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보니까 태양광 관련한 기업들도 좀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웰스파고에서요. 이건 뭐 그 종목도 중요하죠. 네. 퍼스트솔라랑 썬런 이런 것도 있지만 클린 에너지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섹터를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의 대표적인 것이 퍼스트 솔라가 이제 가장 크니까요. 퍼스트 솔라도 중립에서 매수, 썬런도 중립에서 매수 올랐는데요. 퍼스트 솔라가 뭐 대표 주주 맞죠. 퍼스트 솔라가 7, 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146달러에서 188달러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퍼슬라는 8% 가까이 올랐고요. 썬런도 2.0% 가까이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어떤 섹터를 좀 볼까요? 지금 쉐브론, 저희가 앞서서 에너지주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네, 앞서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그 에너지 섹터와 그 인프라 섹터를 긍정적으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 맞는데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뱅크 아메리카는 미리 말씀드리면 시장 전반적으로 해서 여전히 좀 추가 하락을 있다라고 보는 쪽인데요. 쉐브론에 대해서요.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유는 딱 이겁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시장을 주도했었잖아요. 쉐브론과 엑소모빌이. 근데 그 많이 올라간 것 자체로 인해서 지금은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매수에 중립을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튼 작년에 잘 나간 주식에서 의견 투자에 내린 곳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한결같이 나오는 것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추가 상승 여러 개 제한 이런 쪽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튼 그런 관상에서 올라긴 올랐는데 여튼 0.7% 올렸고 이런 투자 의견을 내린 것도 팩트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반면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 각양각색이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인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란 나라가 어찌됐건 리오프닝, 중국 전반적인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크죠. 물론 지금은 또 외국에 가는 사람들을 자꾸 안 받으니까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코로나19에 하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다 전면으로 열어놨잖아요. 지금 중국 입국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격리도 없애했는데 가장 큰 건 이제 마카오나 이런 쪽인데요. MGM 리조트라든가요. 그리고 시저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호텔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에서 모두 하는 소위 카지노 그 리조트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미국의 월가의 시각은요.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스티펠에서는 MGM 리조트를 중립에서 올렸고요. 웰스파고는 시저스를 ท็픽으로 제시하면서 3.8% 올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랄 주식인데 그쵸. 하여튼 보잉입니다. 보잉은. 엄청 올랐어요. 보잉 엄청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52주 최고가에 손만 뻗으면 최고가입니다. 52주 최고가 작년 이맘때 수준보다 약간 모자란데요. 하여튼 좀 살아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이게 12월 초에 IR을 통해서 기억하시죠? 11월 말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에 배당을 준다 얘기했죠. 배당을 준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자기네는 확신을 갖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작년 2023년도 2022년도 좋았지만 2024년에 캐시플로우가 엄청 좋아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잉이 3.9%나 올라갔고요. 지금 베어드에서도 2023년 탑픽입니다. 그래서 산업재에서는 지금 반영권 탑픽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레이션 테크놀로지와 로키드 마틴이 해였다 그러면 올해는 보잉을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잉의 주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고 저는 이건 좀 제가 제일 많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튼 보잉이 하여튼 흥미로운 주식인 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조언 드리면 갖고 있는 분은 이미 많이 갖고 있어서 바닥에 사신 분이나 물린 분 모두 그냥 갖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참고적으로 이건 제 뇌피셜로 제 의견 잠깐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룰루렘인데요. 룰렘은 또 이제 1%가 또 올라갔는데요. 웰스파고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를 올렸고요. 360에서 380달러 올렸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업 소식도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열흘만이라도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캐나다에 앉아 계시는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